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상속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재사용한다는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재사용이라고 하는 거니까 뭐 저희 그 중고품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자동차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처음부터 나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걸 다 만들지 않죠. 타이어까지 다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다른 데서 만들어져 있는 제품들을 갖다 사용하는 거 그런 거를 재사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상속이라고 하는 얘기를 쓰는데 사실 실제적인 의미는 상속보다는 확장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용어상으로 정의가 이네리턴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에서 나와서 상속이란 말을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상속이다라고 한다면은 클래스 상속이에요. 객체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클래스 상속. 그래서 이거는 이 이네리턴스라고 하는 거다. 자, 여기 상속이라는 개념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재사용, 소프트웨어, 재사용이다라고 합니다.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상속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건데 일단 여기서 보게 되면 상속이라는 얘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확장의 의미가 더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을 만약에 지금 가족이나 아니면 자기 이 조상으로부터 물건을 하나 부여받았다, 상속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상속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여기서 상속이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 유전자라고 관련해서 받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 거기다가 자기 자신만의 또 유전자가 플러스가 되죠. 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클래스, 두 종류의 클래스라고 봐도 되겠고, 이 두 개의 클래스 사이에 이 계층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 제공해 주는 걸 부모, 그다음에 받는 걸 자식이라고 하는 child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부모와 자식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그래서 관계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해서 이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 부모라고 하는 걸로 나타낼 수 있는 클래스가 있고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실제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같은 거를 물려받은 자식 클래스가 있다라고 가정하자. 그랬을 때 이거를 상속이라고 얘기하고 제공해주는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유전 저희가 기본적인 거를 제공해 줄 때 이걸 기본 클래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기본 클래스라고 하는 얘기는 C++에서만 얘기한다 이거죠. 다른 데서는 슈퍼 클래스라고도 그래요. 이제 그 자바에서는 슈퍼 클래스, 받는 건 서브 클래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거는 베이스 클래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해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다. 그다음에 이거를 C++에서는 파생 클래스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거는 데리버티브 를 번역해서 파생 클래스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의미는 뭐냐면 확장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뭐가 확장이냐면 클래스 확장이다. 그러면 뭐를 제공해 주는 것이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상속을 해 주는데 부모 클래스에서 자식 클래스에다가 뭔가를 제공해 주는데 이때 제공해 주는 게 뭐냐면 클래스에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클래스에는 뭐가 정의가 되냐면 클래스 내에 멤버라고 하는 것들을 제공해 그 상속을 해 주는 거다. 여기서 멤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써봤듯이 변수도 있고 상수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냐면 함수들이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해서 주니까 이쪽에서는 자식 쪽의 클래스에서는 그와 같이 부모 클래스에서 받은 걸 다시 한번 쓸 필요가 없죠. 그냥 갖다 쓰면 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제품을 만든다.
그러면 A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나사를 갖다 쓰겠다. B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타이어를 쓰겠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런 거를 갖다 해서 합쳐가지고 전체적인 자동차를 만들듯이 그와 같은 걸 재사용하는 거.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결국은 이 상속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어떤 언어, 이제 여기서 어떤 언어라는데 이제 자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바에서는 이게 딱 하나만 받게 돼 있어요. 상속은 한 군데서만. 근데 C++는 자바보다는 조금 더 먼저 탄생을 했죠. 그래서 C++에서는 이 여러 개의 클래스를 상속받을 수 있어요. 클래스 상속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번역해서 그냥 다중상속이라고 불러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거를 얘기하기 전에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클래스 형태를 가지고 C++ 형태의 모습을 좀 갖춰가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 개의 클래스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하나가 이렇게 이 폰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가 있어요. 전화기 클래스. 자, 이와 같이 제공되어 있는 클래스 안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이 여러 개에 이제 해당되는 뭐 함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이 변수들도 있겠죠. 근데 여기 정의된 거는 두 개에 해당되는 메소드 또는 함수가 있다라고 해서 컬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가 이 안에 정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receive라고 하는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상속을 제공함으로 해서 새로운 또 클래스가 하나 이거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 클래스 이름을 모바일 폰이라고 얘기해 보자. 그래서 이거는 상속을 받으니까 이 상속받는 쪽에서는 이 뭐가 있냐면 이 두 개에 해당되는 이 함수를 정의하고 있어요. 커넥트 와이어리스라고 하는 자, 이와 같은 함수 하나와 그다음에 리차지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정의가 돼 있다라고. 그럼 여기서는 요거 두 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물려받았으니까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물려줬는데 상속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모바일 폰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있는 기능들을 이 뮤직 폰이라고 하는 클래스에다가 상속을 해줬다. 그리고 뮤직 폰에는 다운로드라고 하는 뮤직 다운 이제 지울게요. 자, 이렇게 생긴 이제 그 함수 하나와 그다음에 플레이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돼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 이 뮤직 폰에 있는 거는 이것들을 쓸 수도 있고 이것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속을 받게 되면 여기서 쓸 수 있는 것들은 뭐를 쓸 수 있냐면 당연히 이 두 개에다가 그다음에 네, 여기서 쓸 수 있는 거는 가능한 게 컬이라고 하는 거를 쓸 수가 있다 이거죠. 여기 첫 번째 이 클래스에서 정의된 거. 그다음에 receive라고 하는 이런 함수도 사용할 수 있다. 또 connect wireless라고 하는 함수도 쓸 수가 있고 recharge라고 하는 함수도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자기가 정의해서 쓴 것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다운로드 뮤직 이런 함수도 가능하고 플레이라고 하는 함수도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6개의 함수를 쓸 수가 있는 거죠. 마음대로 받은 걸 쓸 수 있다. 자, 여기서 이 클래스 안에서 쓸 수 있는 기능들은 보게 되면 당연히 call이라고 하는 것 조금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쓸 수 있고 receive라고 하는 함수도 쓸 수가 있고 여기 connect wireless라고 하는 것도 쓸 수 있겠죠.
그다음에 recharge라고 하는 4개의 함수를 쓸 수 있다. 여기는 요 2개밖에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게 나사고 요거는 저희 그 다른 나사를 가지고 만든 어떤 보드다라고 하는 제품 A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에 나사는 나사 용도로밖에 못 쓰는 거고 조이고 풀고 하는 거. 여기는 그 나사를 몇 개 이용해 가지고 만약에 책상을 만들었다 그러면 책상에 해당되는 거가 될 테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더 포함해 가지고 뭐지 그 컴퓨터용 책상이다 그러면 컴퓨터용 책상에 컴퓨터까지 꽂을 수 있게 만들어 놨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를 저희 그 실제 우리가 그 C++ 형태로 작성한다면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물론 문법에 대한 얘기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좋겠지만 요거를 다시 이제 이 C++ 형태로 작성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다. 첫 번째 완벽한 제 형태는 아니고 일단 이 흐름만 본다면 for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해 보자. 그럼 이 클래스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call이라고 하는 거하고 receive라고 하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다. 물론 여기 return 값은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void라고 쓸게요. 그래서 call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자, 여기 내용은 일단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속에 대한 흐름에 대한 얘기할 거니까 이 내용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receive라고 하는 함수도 뭐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phone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이두 가지에 해당되는 이 메소드 또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걸 상속을 받은 함수의 그 클래스가 뭐냐면 모바일 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클래스 이름은 모바일 폰이라고 하고 그럼 어디서 상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명시해 줘야 되는데 그 명시해 주는 것을 이렇게 콜론을 찍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폰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상속을 받을 때 이게 상속받을 때도 뭐 조건이 몇 개 있어요. 이거 얼마든지 마음대로 써도 좋다. 여기서 몇 가지는 좀 조심해서 써라 하는 어떤 보호 기능이 몇 가지 들어갔는데 그걸 갖다가 이 access specifier라고 하는 건데 일단 public이라고 하는 걸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써도 좋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의된 대로 그대로 받아서 쓰겠다라고 하는 조건을 할 때는 public을 쓰는데 요건 이제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 phone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는다라고는 이 명시 형태예요. 여기 뭐가 정의가 되냐면 connect wireless라고 하는 함수와 recharge라는 함수가 되어 있죠. 이것도 리턴 값에 대한 거가 중요한 목적이 아니니까 일단 저희 그 connect wireless라고 하는 이름의 메소드 이름만 함수 이름만 적고 그 안에 동작에 대한 건 기술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형태상으로. 그 다음에 recharge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자, 이것도 내용이 어떤 건지는 저희가 여기서 핵심이 아니니까 일단 빼도록 하죠. 자, 그렇게 해서 2개에 해당되는 함수가 있는 이 모바일 폰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뮤직 폰이라고 하는 클래스인데 이건 어디서 상속받냐면 여기서 상속받죠. 여기서도 받고 여기서 받을 필요가 없겠죠. 이게 이걸 다 받았으니까 이거만 가지고 받으면 되겠죠. 따라서 클래스 뮤직 폰. 자, 이때도 상속을 받는 건 여기다 컬런하고 뒤에다 쓰시면 돼요. 근데 상속 준 거 그대로 그냥 쓰겠다라고 한다면 여기다 퍼블릭이라고 하는 걸 쓴다. 뭘 고쳐서 쓰지 않겠다 이거죠. 그래서 퍼블릭이라고 쓰고 이걸 상속받을 거니까 모바일 폰. 이렇게 하면 요거를 상속받겠다라고 이 클래스에 있는 모든 거를 상속받겠다 이거죠. 그러면 이걸 상속받는다면 요 2개만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상속받은 것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내가 3대
저희 그 후손이다라면 2대 거, 1대 거에 대한 유전자가 다 들어가 있죠. 사람 몸에. 그런 식으로 그 유전자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두 개의 함수가 있으니까 여기도 다운로드 뮤직이라고 하는 함수와 그 다음에 플레이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정의를 했다라고 가정해 보자. 자, 이런 형태의 모습을 갖춰서 이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게 되면 여기서는 뭐냐면 이와 같이 폰에서 정의되어 있는 것들을 다 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재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요 다시 말해 설계도가 재사용된다. 이 설계도로 만든 제품을 재사용한다. 그 객체. 그다음에 여기서는 여기서 만든 걸 갖다가 그대로 또 쓰는 거죠. 그래서 재사용된다는 얘기죠. 요거는 나사다 그러면 나사를 가지고 만든 어떤 이 쪼꼬하는 부품 그걸 가지고 여기서 또 활용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형태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형태를 한번 눈여겨보시고 상속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문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가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속이라고 하는 걸 선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언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여기에 콜론하고 뭐 이렇게 쓰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걸 우리 그 C++ 언어에 맞게 써줘야 되겠죠. 문법에 맞게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쓰는 문법의 형태는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쓴 것이 보니까 클래스 네임이죠. 이름이죠. 그래서 클래스 네임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콜론 하고 난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public이라고 하는 것만 썼지 현재서는. 근데 나중에 또 보게 되면 public도 있고 private도 있고 protected라고 하는 것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접근 지정자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접근 지정자를 영어로 access specifier다. access specifier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줄여서 access spec이라고만 쓸게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거는 요게 파생되는 어떤 클래스다라고 한다면 제공해주는 클래스를 갖다가 베이스 클래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베이스 클래스의 이름을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중상수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써준다 이거죠. 쉼표하고 그리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기 때문에 뭐 하나만 쓸 적에는 이렇게만 쓰면 되겠고 여러 개에서 상설 받을 적에는 쉼표하고 뒤에다 또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1번이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access, spec, specifier, basic 이건 지우겠습니다. class, name 하나가 아니라 뭐 이런 식을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중괄호 뭐 그 다음에 클래스 선언하는 것처럼 똑같이 쓰시면 되겠고 이렇게 정의해서 쓰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이 실제적으로 이 여기서 이제 대충 썼는데 완벽한 어떤 클래스 상속에 대한 거를 한번 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하나는 포인트라고 해서 좌표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 클래스인데 이 좌표를 나타내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set이라고 하는 좌표값을 나타내는 거, x하고 y라고 하는 그 평면에서의 좌표값, 그 다음에 그 좌표값의 걸 갖다가 찍어내는 show point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거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이와 같은 클래스를 이용해서 새로운 클래스가 만들어졌는데 그 클래스 이름을 컬러 포인트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클래스가 되죠. 그래서 이쪽의 클래스를 파생 클래스라고 얘기한다.
자, 여기 있는 기능들을 일로 제공해 줄 거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용해서 새로운 어떤 좀 더 확장된 모습. 그래서 그걸 갖다가 상속이라고 얘기한다 하죠. 그리고 여기는 두 개에 해당되는 이 함수를 정의해서 쓰는데 이번 여기는 컬러에 해당되는 색상에 해당되는 것 갖다가 설정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색깔이 뭔지를 갖다가 출력해 주도록 한다 하죠. 요 컬러 포인트.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함수가 정의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걸 갖다가 실제 저희 그 작성할 때는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완벽한 C++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먼저 정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이 전처리 기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처리 기능부터 써보도록 하죠. 그다음에 뭐를 또 하나 쓸 거냐 하면 이 빨간색, 노란색 이런 식의 이 그 색상에 대한 걸 갖다가 문자열로 제공해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같은 걸 갖다가 쓸 때 문자열이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력할 적에 항상 std라고 하는 스탠다드라고 하는 걸로 인풋, 아웃풋 이렇게 정의했을 때마다 std라고 하는 걸 쓰려니까 귀찮죠. 그래서 그 반복해서 쓰는 걸 빼기 위해서 프로그램 제일 위쪽 상단 부분에 네임스페이스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std 이렇게 쓰게 되면 std를 빼도 이 이거는 저희 그 표준 출력 또는 입력에 해당되는구나라고 하는 걸로 알게 하겠다 이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에 대해서 먼저 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2차원 평면 좌표를 얘기한다. 그래서 좌표를 얘기하니까 이렇게 나타내겠죠. X축에 있는 좌표, Y축에 있는 좌표로 나타내게 될 거다. 그래서 여기에 변수값을 가지고 X하고 Y라고 하는 걸 정의해 보려고 한다.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하면 set이라고 하는 걸로 좌표값을 설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설정해 주는데 기능을 누가 써도 좋다라고 하는 걸로 명시해 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set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는데 설정만 할 거니까 리턴 값이 필요 없겠죠. 생각하기에. 그리고 좌표값을 설정해 줄 것이니까 정수값 물 가지고 하는 걸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도 x하고 y가 이렇게 있고 여기도 x하고 y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또 여기 y하고 y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그때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this라고 하는 키워드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this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있는 클래스 나 자신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this 중에 이 클래스 중에 x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요 x가 아니라 이 x를 얘기한다 해죠. this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이거를 얘기하는 거다 해죠. 요 x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다. 여기 좌표값을 또 바꾸기 위해서 설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다면 this에 y라고 하는 걸로 여기 매개 변수로 들어온 걸로 바꿔 놓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set이라고 하는 함수에 대한 거는 이 클래스에서 정의되어 있는 이 변수를 초기화 시켜주는 것, 초기화라기보다는 값을 설정해 주기 위한 걸로 결정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줄을 맞춰서 이렇게 쓸게요. 여기 두 번째는 뭐가 쓰기로 했냐면 show point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그냥 좌표값을 출력하려고 하는 거다. 인쇄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show point. 이건 소문자 S로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와 같이 함수 이름은 소문자로 시작하는 걸 권고하고 있다. 구분을 이 클래스 이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자,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 이렇게 쓰는 것이 원칙이죠. 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려니까 귀찮단 말이에요. 너무 길단 말이에요. 출력 한두 번 할 것도 아니고. 그럼 이걸 이렇게 그냥 써도 되겠다 하죠. 왜 이렇게 써도 되냐면 여기서 std라고 하는 거를 생략해도 된다라고 하는 걸로 명시를 해줬죠. 자, 여기서 좌표값이니까 이와 같이 가로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걸로 한번 해보죠. 따라서 여기다가 가로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를 집어넣고 다시 이 x값을 한번 출력하는데 여기서 x가 뭐냐 하면 요 x가 될 수는 없겠죠. 이 x는 이 함수 안에서만 사용되는 지역 변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 x는 여기서 정의된 값을 클래스 안에서 정의된 이제 이 변수를 읽어와야 되겠죠. 따라서 이 x라고 쓰면 이거는 여기에 아무것도 명시되지 않았으니까 클래스 안에 있는 변수 값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 x 다음에 이렇게 쉼표를 하죠. 따라서 여기도 쉼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y를 출력하고 이 마지막 닫는 가로 이렇게 쓰면 좌표 모습을 가지고 출력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 요거에 대해 하고 난 다음엔 다음 줄로 커서가 넘어가기 위해서 다음 줄 첫 칼럼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and L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요것만 가지고 하는 걸로 이 show point라고 하는 함수가 정의됐다라고 하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클래스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 클래스 포인트를 갖다 상속받아서 하는 컬러 포인트라고 하는 이 클래스라는 또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컬러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거기에는 set 컬러라고 하는 거, 그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는 문자열이다.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죠. 뭐 여기다 지금 쓰실 필요 없고, 그다음에 그 컬러의 문자열로 빨간색이니 노란색이니 하는 값이 나오도록 하겠다. 공간이 없으니까 이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래스 하나 상속받는 클래스, 그 클래스 이름을 컬러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을 주겠다 하죠. 근데 이거는 이 자체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거를 활용하겠다. 그걸 재사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재사용. 일단 퍼블릭을 하겠습니다. 퍼블릭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제공했던 거 그대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퍼블릭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뭐를 상속받을 거냐면 이 클래스를 상속받을 거죠. 포인트. 여기다가 포인트. 자, 여기도 저희 그 자기의 지역 변수를 하나 정했는데 그 지역 변수가 스트링이라고 하는 형태의 컬러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정했다. 자, 여기에 두 개에 해당되는 함수가 정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일단 퍼블릭으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void setColor라고 하는 함수. 그리고 여기 컬러라고 하는 변수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매개 변수에도 똑같이 컬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쓰면 되냐?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this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면 되겠다 하죠. this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컬러라고 쓰게 되면 이 컬러는 여기에 해당되는 컬러다 이거죠. 여기다가 매개 변수로 들어온 이 지역 변수 값 이렇게 써주게 되면 매개 변수로 들어온 걸 갖다가 여기 클래스에서 선언된 변수 값을 바꿔 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설정된 거에 대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 무슨 색깔로 결정했는지 색 컬러를 결정한 거를 출력하는 거.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하는 거니까 C9만 가지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여기다가 색깔에 해당되는 거 컬러 여기서 들어온 걸 일로 전달해서 이 값에 해당되는 걸 출력해보죠.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하고 뒤에는 이 뭐 백슬래시 n과 같이 엔드라인 같은 걸 안 쓰고 이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별도에 해당되는 함수 어디 정의가 돼 있었냐면 여기 정의가 돼 있었다 이죠. 이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포인트에 정의가 돼 있는 이 set 포인트라고 하는 걸 한번 출력해 show 포인트라고 하는 걸 한번 여기서 출력해 보려고 그래요. 과연 이게 가능한지에 대한 거를 확인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다. 자, 이건 어디서 정의가 되어 있던 거냐 하면 이 상속받은 함수죠. 어디서 받았냐면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상속받은 거. 자, 요거를 한번 이용해서 컴파일 하면서 오류가 없는지 그 컴파일에서 오류가 없으면 실행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개의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설계도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실제 사용하려면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죠. 제품화 시켜야 되겠죠. 이 클래스는 설계도대로 되어 있는 걸 제품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메인이라고 하는 이 함수 안에서 이 제품을 만들어 줘야 되겠어요. 뭐가 필요하냐면 재료가 필요하죠. 그 재료가 주기억 공간이다. 그래서 하나가 컬러만 쓸게요. 컬러라고 하는 컬러 포인트. 이런 클래스를 하나 쓰고 이 클래스의 이름에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객체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거는 이런 설계도대로 만든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제품이니까 제품 가지고 동작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겠죠. 그 기능이 뭐냐면 이와 같이 함수다 set 컬러라고 하는 거라든지 show color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show 포인트 set 뭐 이렇게 해서 네 개에 해당되는 기능들을 집어넣을 수 있겠다 하죠. 그래서 객체를 탄생시킨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메모리까지 배당을 받고 객체 탄생이 됐다. 근데 그 제품의 이름이 뭐냐면 탄생 제품 이름이 CP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품을 내가 갖고 있는 제품이 CP인데 이 제품 가지고 조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조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셋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조작을 한번 해보자. 3,4 이렇게 썼다. 이 셋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냐 하면 여기에 있는 거다. 이렇게. 어디에 있냐면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만든 제품. 여기 제품은 컬러 포인트라고 하는 이 제품 여기 해당되는 설계도대로 보게 되면 색 컬러하고 쇼 컬러 포인트라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요거를 씀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것도 쓸 수 있고 이것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여기 보게 되면 set이라고 하는 거를 쓸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여기 정의되어 있는 set color라고 하는 것도 한번 써보려고 한다. 빨간색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써보도록 하죠. 그리고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요거를 한번 저희가 출력해 보자. show color point. 이렇게 해서 요거는 뭐냐면 제품들에 대한 조작이죠. CP라고 하는 제품을 이용한 조작을 하는 거죠. 그 조작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를 보도록 하죠. 결과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오는데 첫 번째 set라니까 이거를 그대로 요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니까 첫 번째 이 x하고 y라고 하는 거에 3하고 4 이게 3이고 4였으니까 3값이 요게 3이 변동되는 그 값이 설정이 되는 거고 4라고 하는 값을 받아 가지고 이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 내에 정의되어 있는 이 변수 이게 4로 정의가 된다. 자, 그래서 이거는 클래스에 있는 값이 포인트 클래스에 있는 값이 x하고 y 값이 정의가 됐죠. 포인트 클래스에서 정의된 x가 4, 3, 그 다음에 y가 4라고 하는 뜻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이건 셋 컬러인데 셋 컬러는 어디냐면 여기에 있죠. 이거는 컬러, 다시 말해서 요거 값이 뭐라고 되냐면 red라고 하는 문자 열로 들어왔죠. 스트링. 따라서 요 r이 대문자로 되어 있고 요 값도 결국은 뭘로 바뀌었냐면 red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다. 따라서 이거는 이 여기 컬러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의 컬러라고 하는 게 어떤 걸로 바뀌었냐면 red라고 하는 문자열로 값이 결정이 된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무엇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바로 이 부분이죠. 첫 번째 출력을 하게 되면 컬러를 출력하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출력은 red라고 하는 걸 출력하고 그다음에 콜론을 찍으라고 돼 있으니까 콜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end l이니 뭐 하는 거, end line이니 뭐 하는 end l 이거 다 안 썼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뒤에 연속해서 뭔가를 붙여서 출력해라라는 뜻이죠. 그게 뭐냐면 show 포인트라고 하는 이 함수 값에 해당되는 걸 출력하라는데 show 포인트가 이 클래스에선 정의가 안 돼 있지만 이거를 상속받았으니까 이것 값을 출력하는 거죠. 이 함수의 조작을. 그 중에 뭐냐면 가로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가로 이렇게. 그리고 x 값을 찍는데 이 x가 뭐였냐면 여기에 3이었고 이게 4였으니까 3 값을 찍을 거고 그 다음에 쉼표 그리고 y 값을 찍으려는데 y가 저기에 4라고 돼 있었죠. 따라서 4 찍고 닫는 가로 그 다음에 end l이니까 여기 와서 커서가 깜빡거리겠죠. 이렇게 이런 형태의 출력이 나오는 거다. 이거 빼고 이렇게 결과가 산출될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서 항속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던 것들을 재사용한다, 클래스를 재사용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이 생성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소멸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했었죠. 컨스트럭터하고 디스트럭터라고 하는 거 했었는데
이렇게 상속을 받는데 여기에 제가 이제 그 생성자 안 썼죠. 생성자가 뭐였냐면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한 모습인데 가로가 들어가 있는 함수 형태를 갖고 있는 거다 알았죠. 자,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 클래스가 포인트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클래스의 이런 생성자. 자, 생성자인데 이 생성자의 역할은 주로 뭐냐면 초기화 작업해 준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앞에다 틸다를 붙였어요. 그럼 이건 뭐라냐면 소멸자라고 얘기하죠. 여기는 생성자도 안 쓰고 소멸자도 안 썼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시스템에서 컴파일러가 알아서 아무것도 안 썼으니까 프로그램 작성하는 사람이 안 썼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걸 알아서 집어넣고 소멸자도 가장 기본적인 걸 집어넣는다.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여기 리턴이라고 하는 거겠죠. 뭐 그렇게 하는 걸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성자에서 어떤 기능을 할 거고 이쪽 컬러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에서도 생성자하고 소멸자에서는 어떤 걸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걸 명시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상속과 관련해서 생성자하고 소멸자는 어떤 수행 과정을 거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죠. 그리고 수행 순서는 어떻게 될 것이고 하는 거를 한번 지금부터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생성자는 이제 그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클래스 네임하고 동일한데 가로가 들어갔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렇게 물론 이 안에 이 가로 안에 항상 비워둬야 되는 건 아니고 여기에도 저희가 매개 변수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초기화 작업해 주는데 많이 사용된다. 보통 초기화 작업에 사용된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소멸자라고 하는 거는 클래스 네임 앞에 이와 같이 틸다라고 하는 걸 쓰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 이거는 이 마무리 작업할 때 쓴다 이제. 그래서 마무리 작업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만큼의 메모리를 할당받았다 그러면 메모리를 반납한다. 받은 공간 반납을 한다든지 아니면 파일 닫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종료 끝내는 작업한다든지 기타 등등 할 것들이 많겠죠. 그런 것들을 마무리 작업인데 뭐 그중에 두 가지만 일단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생성자하고 소멸자는 반드시 이게 이것도 어디 다 들어갈 거냐면 이같이 그 기본 클래스 N에서도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생성자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소멸자도 있을 거다 이거죠. 그다음에 기본 클래스를 받은 새로운 이 설계도 안에서도 그걸 파생 클래스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 생성자가 있고 소멸자가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수행 과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여기서 이렇게 그 상속을 해줄 건데 이제 상속. 그럼 상속했을 때 생성자하고 생성자 두 개가 있으면 어떤 걸 실행할 건지 아니면 두 개를 다 실행한다면 어떤 순서로 할 것인지 소멸자도 두 개가 있다면 두 개가 어떤 순서로 실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거 이건 조금 쉬었다 할게요. 45분이니까 5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